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논작물 2과목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수확량 조사 그리고 수확감소 보험금 산정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뭐 조사료용 벼 빼놓고는 다 해당되겠죠? 네. 자, 수확량 조사 방법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조사 대상 농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했더니 수확량 조사 필요 판단된 농지.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의 추가 조사 종류 기준 다 암기하셨죠? 네. 수확량 조사 필요 판단 농지는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수확량 감소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농지겠죠? 여기 사실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면 경작불능 조사 시 수확량 조사가 필요 판단된 농지까지 들어가야 맞죠. 밀보리 규리는 65 미만이거나 65 이상이지만 신청 안 한 농지, 일반 벼 분질미 식물체 피해율 65%, 60% 미만인 농지, 그렇게만 해당됩니다. 조사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사 방법은 수량 요소 조사. 자, 밀보리 귀리는 해당 안 되고요. 벼만 해당합니다. 없어진다 하지만 계속 남아있고 출제가 꽤 돼요. 어렵진 않은데 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두 번째, 이제 벼하고 맹류 다 해당하는 표본 그리고 전수조사가 있는데 조사 방법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선택하라 돼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냥 표본조사죠. 표본조사. 전수조사는 해야 하는 농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따 볼게요. 거대 재해 발생 시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보상하는 재해예요. 엄청난 태풍, 특보가 발생했던가 이러면 대표 농지를 선정해서 각 수확량 조사의 결과값을 그 결과값이 뭔가 했더니 조사 수확 비율. 조사 수확 비율은 수량 요소 조사의 결과값이에요.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또는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이런 것은 이제 표본 조사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거대 재해라면 대표 농지의 인접 농지에 적용할 수 있다. 다 조사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인접 농지가 뭔가 봤더니 인접 농지에 정의가 있네요. 생육 환경이 유사한 이런 것도 따로 정리해 놓으시고 자, 만약에 하나의 농지에 복수의 조사 방법 그럼 조사 방법이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복수의 조사 방법 셋 중 2개 이상이 되겠죠. 실시한 경우 피해율 산정의 우선순위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 요소 조사 순서이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출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농지에 보상하는 재해 발생해서 수확량 조사를 실시했어요. 했는데 표본조사를 실시했어요. 표본조사. 그래서 피해율이 나왔겠죠? 표본조사를 통해 조사 수확량이 나와서 평수미평 대입해서 피해율을 했더니 표본조사 피해율이 예를 들어 30%가 나왔어요. 계약자가 나는 이 피해율 이거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훨씬 피해율이 클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방법은 이제 전수조사를 예를 들어 했어요. 그랬는데 전수조사했더니 25% 피해율이 나왔어요. 전수조사의 수확량으로. 자, 그러면 큰 거? 아니다. 전수가 가장 정확하겠죠? 전체 작물의 중량을 조사해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기계 수확, 기계 탈곡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할 때 표본조사 시기가 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계약자께서 나는 이거 좀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하시면
그래요. 그러면 기계 수학하실 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게요. 근데 전수조사 때 피해율이 뭐가 나와도 전수조사 피해율이 우선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만약에 수량 요소 조사를 했는데 피해율이 40%가 나왔어요. 표본 조사를 원해요. 표본 조사 했어요. 그럼 30%가 나왔어요. 똑같죠? 표본 조사를 하면 표본 조사 피해율이 수량 요소보다 우선입니다. 무조건 이거 적용해야 됩니다. 계약자한테 안내를 드려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일단 우선순위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네. 각각의 수학량이 제시가 된 거예요. 표본조사, 전수조사, 또 수량 요소조사의 수학량이 제시됐어요. 자, 그리고 보험금을 구하래요. 동일 농지에 복수의 조사 방법을 한 거예요. 동일 농지에. 자, 예를 들어 뭐 평균 수확량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표본 조사를 했더니 수확량이 뭐 3,000kg. 예를 들면 전수 조사했더니 뭐 2,500kg. 수량 요소 조사를 했더니 뭐 2,800kg. 그래서 보험금을 구하래요. 자, 1번 평수비평에 다 대입해요. 각각의 보험금을 구하고 전수조사가 우선순위라고 했지? 전수조사 보험금. 2번 전수조사 피해율, 전수조사 수확량만 대입해서 보험금 구하고 끝. 어떤 게 맞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1번은 괜히 시간 낭비한 거죠. 이걸 묻는 거잖아요. 이걸 아는가. 피해율이 제시가 됐든 아까 이거 몇 %였죠? 예를 들어 28%. 수확량이 제시가 됐든 동일 농지 복수의 조사 방법? 그럼 전수조사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표본과 수량 요소가 제시됐다면 표본조사법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1, 2, 3 조사가 있는데 구체적인 조사 시기는 뭐 당연히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니까 수확 직전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수량 요소 조사는 수확 전 14일 전후. 암기하기 좋겠죠, 이거? 네. 표본 조사는 벼, 밀, 보리, 귀리 다 해당되죠? 알고기 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 전수 조사는 수확시. 물론 다 해당되고요. 네. 암기. 네. 이제 논 밭작물부터는 암기입니다. 암기. 미리미리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각각 조사 방법은 이제 뒤에 나오고요. 공통적으로 보상하는 제외부 다시 한번 심사하고요. 경작불능 대상 여부인지 확인하고요. 이거 사실 이상이면 여기서 끝난다 그랬죠. 이건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과수에서 나무 조사하듯이 면적 조사를 해요. 실, 수, 타, 미, 기. 그러면 이걸 다 빼면 실에서 수, 타, 미, 기 하면 조사 대상, 내가 조사해야 되는 면적이 나오겠죠. 그렇죠? 과수에서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는 것과 같죠. 네. 수확불능은 고사 같은 겁니다, 여러분. 네. 뭐 땅은 죽지 않아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이런 면적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조사 대상 면적 확인했고 이 중에 이 면적 확인 이 순서에 여기에 이게 들어가요. 수확불능 대상 여부 확인. 이 뭐였죠? 여기 있네요. 재현율. 정상 비어 출하 불가능한지. 여기 포함됩니다. 네. 자, 그리고 조사 방법 1, 2, 3 중에 결정하라 했는데 뭐 결정을 우리가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해당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량 요소 조사는 도대체 뭔가 볼게요. 벼만 가능하고요. 왜 이 조사 방법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직까지 없어지진 않고 있어요. 이유는 조사 방법을 보시면 아세요. 여러분들이 계약자분들이라 판단하시면 가정해 보세요. 네.
근데 손해평가사가 와서 우리 지금 피해가 많은데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막 기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제대로 된 피해율이 나오기를. 근데 일단 표본 포기를 선정하래요. 그쵸? 조사 대상 면적이 예를 들어 엄청 큰 농지면 다 못하니까. 근데 그 표본 포기를요. 가입 면적 얼마든 100이든 1000이든 10,000이든 상관없이 내 포기만. 일단 여기부터 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쵸? 내 포기만 조사해요. 자, 내 포기를 위치를 잡았어요. 그럼 이제 포기를 조사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제가 이거 순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가리시고 밑에 이거 언제 다 봐요. 가리시고 여기에서 뭐 이거 다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내 포기를 조사하는데 조사해서 결과적으로 아까 대표 농지를 선정하면 대표 농지의 결과값 조사 수확 비율 있죠? 앞에 뭐 조사자가 생략된 거라 보시면 되고 얘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예요. 그래서 이런 수확 비율 원래 여기는 한 1000kg이 수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상하는 재해 발생했으니까 몇 %나 수확할까? 그 수확 비율이에요. 만약에 수확 비율이 뭐 55%? 1000kg 중에서 550이 수확되는구나. 그 비율이에요. 그 비율. 자, 그 비율을 위한 조사 내용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사 수확 비율을 예를 들어 55%를 산정을 했는데 피해 면적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피해 면적. 피해 면적이 커요. 피해가 많아요. 그럼 그거보다는 수확을 좀 덜 잡아주고 수확 그만큼 좀 적게 나오겠지. 근데 피해 면적이 별로 안 돼요. 그러면 수확 비율보다 조금 더 잡아주고 피해 면적이 별로 안 되면은 내 포기만 조사하니까요. 피해 면적이 별로 안 되면 내 포기로 이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반영해 주자 피해 면적을. 피해 면적이 경미해요. 매우 경미해요. 그럼 수확량이 조금 더 나오겠지. 네. 그리고 혹시 병해충 단독 사고인가? 단독 사고가 뭐죠? 우리 보상하는 재해는 자, 조, 화, 앤드 병해충이잖아요. 그렇죠? 단독이래요. 이게 관계없이. 병해충 7종으로 인한. 그리고 미보상비율은 당연히 확인하고요. 네. 자, 이런 흐름이에요. 이제 흐름 잡으셨죠? 네. 자, 내 포기를 어떻게 선정하나 봤더니 재배 방법, 품종 등을 감안해 이런 거 괄호넣기 좋죠. 만약에 선정된 포기가 우리 농금원 이론서 보면 그 포기 정하는 그림도 있죠.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표본으로 부적합하대요. 무슨 얘기죠?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해당 포기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은 경우. 그러면 표본으로 부적합하니까 다른 포기를 해라. 가까운 위치에서. 또 저기 가서 하지 말고. 네. 자, 그럼 내 포기를 이제 위치까지 잡았으면 어떻게 조사하나 볼게요. 네. 일단 내 포기만으로 일단 계약자분은 뭔가 살짝 이상한 거예요. 네. 자꾸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예. 표본 포기 조사. 내 포기 있으면 여기 지금 1, 2, 3, 4번 포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표본 포기별 이삭 상태를 조사해요. 그럼 이삭 상태 조사가 결과값이 4개가 나오겠죠? 네, 표본 포기별. 간단해요. 16개 미만의 이삭이다, 포기당. 이상이다, 점수. 만약에 여기가 뭐 15개 나왔어요. 1점. 여기가 이제 표본 포기라고 할게요. 이렇게. 15개 나왔어요. 미만이네 1점. 16개 나왔어요. 2점. 17개 나왔어요. 2점. 14개 나왔어요. 1점. 그걸 다 합쳐요. 그러면 몇 점이죠? 6점. 지금 뭐 조사했죠? 포기당 이삭 조사했죠? 얘를 이삭 상태 점수라고 해요. 별거 아니죠? 네. 자, 여러분 이거 암기해야 될까요? 이건 암기나 마나 이런 정도는 하자고요. 네. 16개 기준이니까. 이상 미만만 잡으시면 되잖아요. 저처럼 치사하게 막 이렇게 걸리는 숫자 막 내면 네.
좋아요. 6점 나왔어요. 지금 이삭 점수가, 정확한 이삭 상태 점수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만 끝나면 좀 그러니까 표본 포기별로 평균적인 이삭 1개를 선정해서, 그럼 평균적인 이삭이 이제 4개 나오겠죠? 이거 최소 포기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선정한 이삭별로 평균적인 이삭 4개, 이삭당, 이삭별로 나달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는 거예요. 그걸 완전 나달수, 이상한 애들 말고 완전 나달수. 자, 셌더니 1번 표본 포기에서 선정한 이삭의 나달은 예를 들어 40개예요. 1점. 2번 표본 포기에서 선정한 이삭의 완전 나달 수는 예를 들어 65개예요. 그러면 3점. 3번에서 선정한 이삭의 완전 나달 수는 예를 들어 55개예요. 2점. 이해되시죠? 4번은 왕창 많이 줘볼까요? 85개예요. 뭐 그러기 쉽지 않지만 그럼 5점. 그럼 몇 점이죠 이게? 4, 6, 11점. 맞죠? 11점. 그래서 70 맞아요. 자, 얘 이름은 완전 나달 상태 점수. 공식 명칭은 알아두시고, 네. 이삭 점수, 나달 점수. 2개가 나왔어요. 합산 17점이네요. 17점. 17점이란 점수를 합산했더니 이삭 점수, 나달 점수, 이거 4개는 표본 포기가 4개이기 때문에 합산하고 이 표가 있어요. 이게 수학 비율, 조사 수학 비율 환산표예요. 자, 여기에서 아까 17점이었죠? 맞죠? 17점이었죠? 네. 그럼 여기에 해당하네요. 자, 여기에 해당하면 61에서 70% 사이에서 평가사분이 농지 상황을 감안해 수학 비율을 산정하래요. 그럼 이제 뭐 평가사분께서 61을 줄 수도 있고 70을 줄 수도 있고 뭐 그 사이 점수가 있지만 우리는 문제로서는 최소 점수, 최대 점수, 최소 비율, 최대 비율 나오겠죠? 네. 만약에 최대 비율을 하래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몇 킬로그램이 기준인데 그 중에 70% 수확하겠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이삭 점수표는 뭐 이건 표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암기하시고, 얘까지는 암기 못하더라도 얘는 암기하자고요.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뭐 51개, 61개 이렇게 돼 있지만 50개까지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50개까지. 그 다음에 10단위예요. 51에서 60개 미만이니까 51 이상이니까 포함, 60개 미만이니까 61개 미만이니까 60개까지. 그럼 이제 61에서 70개, 61 이상 포함 71개 미만이니까 70. 네. 이게 10단위로 하시면 돼요. 80, 81 이상. 그리고 뭐 1, 2, 3, 4, 5. 이해되셨죠? 네. 저는 이상, 미만, 초과, 뭐 이하 이것만 정리돼도 좋겠어요. 면적 비율 10% 초과, 식물체 비율은 10%, 65% 이상 막 이런 것처럼. 네. 자, 그러면 이삭 점수, 나달 점수 통해서 우리는 이 농지는 몇 킬로그램이 지금 표준인데, 표준 수확량 와요. 표준 수확량. 뭐가 온다고요? 표준 수확량. 우리 인수 관련 수확량 할 때 그래서 표준 수확량이 어디 쓰임이 있습니다. 여기 와요. 여기는 이만큼이 표준인데 지금 보니까 70% 수확하네. 평가사분이 여기서 몇 퍼센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겠죠. 네. 좋아요. 자, 근데 이것만 하자니 이거 내포기만 조사한 거잖아요. 자, 피해 면적을 한번 봅시다. 봤더니 전체
1000제곱미터 중에서 피해 면적이 400이에요. 30% 이상. 보통이래요. 보통. 30 이상. 그럼 곱하기 1. 근데 전체 1000 중에서 피해 면적이 200이래요. 그럼 여기 오겠네요. 이름은 경미. 곱하기 1.1. 전체 중에서 피해 면적이 50이래요. 매우 경미, 매우 경미. 그러면 곱하기 1.2. 이거 뭐예요? 피해 면적이 적을수록 이 결과값이 수확량이잖아요. 이게 최종 조사 수확량이에요. 이게 최종 조사 수확, 평수미평에 대입하는. 피해 면적이 적을수록 수확량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까지인데 이건 좀 그러니까 얘 반영해주자.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이 수량 요소 조사에 의한 거를 문제가 나왔을 때 다만 페이지를 많이 차지할 뿐이에요. 근데 그거는 출제자가 친절한 거예요. 즉 이걸 다 제시했다는 전제하에 페이지를 많이 분량을 차지하는 거죠. 네. 한 2페이지 나와요. 이거 다 제시하면. 네. 근데 저처럼 진짜 저기 한 출제위원은 표 제시 안 해요. 막 3개. 암기해야 되는 거죠. 할 말 없잖아요. 그렇게 내도. 어렵진 않잖아요. 자, 표준 수확량이 우리 학습 범위에서 들어오지 않는 한 그렇죠. 제시되겠죠. 웬만하면 뭐 필수는 아니지만 지역별 기준 수량이 뭐 보정 계수도 계속 평년 수확량 할 때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요. 웬만하면 암기해 주자고요. 네. 제품 제2. 수량 요소 끝. 자, 병해충 단독사고예요. 단독사고. 자조화 관계없이 보상하는 병해충 7종만으로, 물론 이거는 특약 가입한 농지만 조사하겠죠. 특약 가입 안 한 농지는 없겠죠. 단독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단독사고가 맞다면 가장 주된 병해충명을 조사한다. 여러분, 자, 피해율을 조사를 했더니 평수미평에 대입해서 피해율을 조사했더니 수량 요소든 표본이든 전수든 피해율이 80%가 나왔어요. 근데 병해충 특약 가입했고 병해충 단독사고고, 이 단독사고라는 전제는 자조화 관계없이 보상하는 병해충 7종만으로 그러면 안 돼. 70%까지. 병해충 단독사고로 인한 최대 인정 피해율은 70%. 물론 농금원 이론서에는 없고요. 약관에 있어요. 약관에. 농금원 이론서 별표 구해보면 최대 인정 피해율을 적용한다라고는 돼 있죠. 이거 주의하시고요. 네. 단독사고 나오면 일단 따지고 최대 인정 피해율 기억하시고, 두 번째 병해충 단독사고예요. 자, 조사 수확량이 평년이 예를 들어 1000. 근데 수량 요소든 표본이든 뭐 전수든 했더니 조사 수확량이 600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네. 자, 그러면 어딘가에 미보상 비율이 10%가 나왔는데 미보상 사유가 병해충. 자, 그러면 여러분은 피해율 1000 마이너스 600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병해충 특약 가입했고 병해충 단독사고, 다른 이유가 없대잖아요. 보상하는 병해충 7종에 의한 단독사고요. 그러면 이미 이거는 보상하는 사유예요. 미보상 사유가 아니고. 근데 우리 미보상 사유가 뭐가 있죠? 감자, 고추 빼놓고는 제초, 병해충, 기타 사유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병해충, 그러면 사실 조사를 잘못한 거지만 문제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미 특약 가입했고 그로 인한 사고면 특약 가입만 했어도 이거 단독사고 상관없고요. 단독사고 상관없고 가입을 했대잖아요. 그러면 보상하는 건데 왜 여기 잡아요? 안 된다. 안 된다. 0. 이해되셨죠? 네. 일단 병해충 나오면 저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드리냐면 과거에 지금은 그래도 내용이 조금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과거에 병해충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병해충 특약 가입했대요. 그러면 미보상 사유가 제초든 뭐든 무조건 미보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에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때 그런 걸 가지고 막 설왕설래 했어요. 이론서가 약간 완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니, 미보상 사유인데 병해충이랑 상관없는 거면 잡아야죠. 네. 근데 이제는 약관에도 병해충 특약 부분에 네. 보상하는 병해충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상과 미보상의 의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기부터는 맹류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네. 표본. 자, 일단 면적 조사를 했어요. 실수 탐이기 조사 대상 면적이 나왔어요. 자, 이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 품목별, 자, 이제부터는 표본 주수가 아니라 표본 구간수. 거기에 몇 구간을 산정하세요 나와요. 예를 들어 5구간을 산정하래요. 5구간. 표본. 그러면 농지 이제 잡겠죠? 농지가 이렇게 있으면 골고루 5구간을 이렇게 잡았다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이거 암기로 하지 마시고. 그럼 그 다음 뭐 하실 거예요? 5구간에 가시겠죠? 위치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뭐 조사해야 돼요? 수확량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이 5구간의 작물을 수확해야지 알 수 있잖아요. 5구간의 별을 수확해야지 수확량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곡이 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 조사하니까. 오케이. 자, 그럼 5구간의 작물을 수확해야 되는데 5구간을 얼만큼 잡을까요? 요만큼 잡을까요? 이만큼 잡을까요? 자, 어떻게 잡냐? 여기 어디 있어요? 일단 5구간 위치가 가면 5구간을 이만큼 내 맘대로가 아니라 자, 표본 구간 각 구간의 면적을 이렇게 산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맘대로 아니에요. 네. 벼하고 맹류 전파의 경우에는 각 구간마다 내포기의 길이와 포기당 간격, 가로 세로죠 뭐. 네. 자, 그런데 이게 새로 들어왔죠. 24년도에 맹류의 산파, 흩어뿌림 또는 일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50 태를 사용하래요. 이해되셨죠? 지금 우리 뭐 한 거예요? 5구간에 갔는데 작물을 수확해야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요만큼 할까 이만큼 할까 했더니 정해져 있네요. 내포기 길이, 포기당 간격. 맹류 산파나 일항 구분이 불명확하다 그러면 태를 이렇게 둘러오고 그 안에 있는 것만 수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계산하기 편한 숫자로 할게요. 내포기 길이 80cm. 그다음에 포기당 간격 뭐 30cm. 이렇게 일률적으로 갖다 칠게요. 그러면 면적이 어떻게 돼요? 0.8 곱하기 0.3, 38에 24. 아이고. 0.24. 자, 얘가 몇 개 있어요? 5구간 있잖아요. 5구간. 그러면 곱하기 5.
곱하기 5하면 어떻게 되죠? 5, 4, 20, 1.2제곱미터. 이게 표본 면적 합계. 표본 구간의 면적 합계. 즉 우리는 0.24짜리 5개에서 작물을 일단 수확하는 거예요. 표본 면적 합계, 즉 0.24 5개니까 1.2제곱미터에서 작물을 수확하는 거예요. 일단 되셨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폭이 길이 곱하기 포기당 간격 곱하기 표본 구간수. 오케이. 1.2에서 작물을 수확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제 조사 방법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물을 수확했어요. 무게 재야죠. 일단 량이니까요. 네. 예를 들어 600g이 나왔어요. 1.2제곱미터에서 했더니 600g이 나왔어요. 일단 그람으로. 네, 600g. 자, 근데 지금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해서 수확량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그냥 순수하게 걷어갖고 우리가 지금 작물 중량을 잰 거잖아요. 그쵸? 네. 얘를 유효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유효화해야 돼요. 자, 여기서 과수와 작물의 가장 큰 차이가, 과수와 논밭작물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옥수수, 밭작물의 옥수수를 제외하고는 과수는 전부 다 피해를 조사했잖아요. 50, 80, 100%형 피해. 분자의 피해를 올렸잖아요. 그쵸? 논밭작물은 피해를 뺀 나머지 유효한 거, 이미 피해를 반영한 거를 조사해요. 옥수수만 피해를 조사하고.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예를 들어 양파 80% 피해형이 있거든요. 양파 80% 피해형이면 아이고 우리는 과수의 경우에는 곱하기 0.8을 하잖아요. 피해를 80% 인정. 그런데 밭작물의 경우는 1-0.8, 즉 유효한 거 0.2를 곱해요. 오케이? 네, 논작물도 마찬가지예요. 600은 일단 우리가 이 1.2에서 지금 거두긴 했는데 무게를 재보니까 근데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걸 반영해주자. 물론 수확량 이 자체도 이미 피해를 반영한 거가 있어서 좀 덜 열렸거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일단 뭐 인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 평년 수확량 기대되는 게 제곱미터당 예를 들어 뭐 1kg이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곱미터당 1kg이 기대됐는데 일단 지금 해봤더니 제곱미터당 0.6밖에 안 돼요. 그럼 이미 중량에서도 손해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유효화를 어떻게 시킬까 봤더니 일단 7%는 빼래요. 이 7%의 이름을 우리는 로스율이라고 해요. 로스. 표본 조사를 하면요. 이게 홀대로 나중에 긁어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7% 정도는 진짜 수확량에서 좀 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뭐라 그럴까? 알곡이 아닌 것들의 무게라고도 하시고 이게 전수조사할 때는 반영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저희 회원분 중에서 이쪽 이제 직접 경작하시는 건 아니고 이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관련 업무를 하시는 이제 그런 분께서 말씀하시기는 기계 전수조사는 기계 수확할 때만 합니다. 기계 수확, 기계 탈곡할 때만. 그때는 이런 로스가 나지 않는데 표본 조사 시에는 나기 쉬운 뭐 이 정도의 중량은 일단 손해를 본다. 네. 어쨌든 우리는 그냥 7% 정도는 일단 수확량이 아니다. 빼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가뜩이나 뭐 할 것도 많은데 그냥 곱하기 0.93 계산기 실수 적게. 그쵸? 표본할 때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7% 또 뺐어요. 표본 조사에서 나는 로스. 그리고 자, 지금 조사한 작물 이 600g이요. 만약에 매별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별은 15%가 수분이래요. 함수율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은 아니죠. 네. 함수율,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이걸 반영해 줘야 돼요. 왜 그렇죠? 벼는 오래 저장하잖아요. 저장하다 보면 수분이 날아가요.
즉 기본적으로 1-0.15 즉 85%만 남아요. 나중에 0.85 이것도 1 기준 함수율 굳이 할 필요 없죠. 네. 근데 내가 지금 수학량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해로 인해서 함수율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함수율을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값을 내봤더니 3번 이상 조사해서 아니 15%가 기준인데 나는 지금 만약에 20% 함수율이 조사됐어요. 수분이 날아가죠. 그럼 1 내가 조사한 함수율 그럼 80%만 남아요. 자, 85가 남아야 되는데 80%가 남는데요. 1보다 작은 숫자가 되죠. 수학량이 줄어드는구나. 만약에 내가 조사했더니 12%가 나왔어요. 그러면 12% 수분 날아가면 88% 남겠죠. 1보다 크죠. 그럼 수학량이 좀 증가하겠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1 기준 함수율 분의 1 내가 조사한 함수율을 차감해줘요. 이거 나중에 정리할게요. 네. 자, 지금 우리가 한 게 표본 구간 유효 중량이에요. 표본 구간에서 수확한 600g을 유효화시킨 거 별거 아니죠? 자, 근데 우리는 면적 조사했잖아요. 조사 대상 면적. 예를 들어 내가 조사해야 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나왔다 쳐요. 그럼 제곱미터당 얼마가 유효하니?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렇죠. 네. 이 결과값을 다시 좀 지우고 네. 이 결과값을 우린 제곱미터가 필요하니까 1.2로 나누면 되겠네요. 표본 구간 면적 합계. 그럼 제곱미터당 얼마가 유효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몇 킬로그램?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됐죠? 한 덩어리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기타미 면적이 있어요. 기타미. 얘는 뭐 회사는 난 몰라.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논작물, 밭작물의 수확량이 이렇게 두 덩어리예요. 두 덩어리. 자, 얘를 요 흐름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가면서 볼게요. 네. 그냥 암기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현장에 있다 생각하시고 자,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 표본 구간 산정했고 선정했고 골고루 배치했고요. 이런 건 뭐 공통이니까요. 네. 가서 일단 내가 얼만큼 해서 작물을 수확해야 되지? 이건 암기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내 폭이 길이 포기당 간격만 딱 제시하고 표본 구간 몇 구간 아까처럼 0.8, 0.3 곱하기 표본 구간수 거기에서 내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건이 요거 새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할 말 없이 그냥 뭐 이런 거 제시 안 돼도 이해되시죠? 네. 0.25제곱미터를 곱하기 표본 구간 수 하면 되죠. 자, 줄일 수 있대요. 줄일 수 있대요. 네. 자, 절반 조사할 수 있는 거 과수부터 계속 정리하고 계시죠? 네. 가서 면적의 작물 중량, 말 그대로 중량. 네. 이미 작물 중량이 제곱미터당 기대했던 거 평년 수확량만큼 줄어들면 그것도 손해가 반영된 거예요. 수확 감소량이. 그리고 이제 함수. 3번 이상. 함수율 측정기가 다 있습니다. 네. 평균값. 30번 해도 돼요. 나만 힘든 거지. 네. 했더니 아까 뭐 600g이었나요? 계산하실 때 여러분 600g으로 하시든 0.6kg으로 하시든 여러분 편하신 대로 계산기 실수 안 하시는 거. 그런데 아 맞다. 일단 7%는 로스지 표본이니까 매변에 그러면 85%가 남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조사한 게 뭐 18%네. 그럼 82만 났네. 수확량이 좀 줄어들겠구나. 이거를 이제 공식에 보면 1 로스율, 1 기준 함수율 분의 1 함수율. 자, 얘를 표본 구간 면적 합계로 나누면
합계로 나누면 제곱미터당이 나오고 조사 대상 면적이 대입하면 끝. 사실상 조사하는 건 이제 이거죠. 표본 면적하고 작물 중량. 병해충 단독사고 미보상 뭐 확인하는 건 동일하고요. 뭐 벼 외에는 병해충 단독사고 조사할 일이 없죠.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좀 나왔을 때 한번 볼게요. 네. 뒤로 여기 있네요. 로스율 7%. 그냥 곱하기 0.93으로 하세요, 여러분. 0.93. 뭐라도 실수 안 해야죠. 이것도 언제 1 마이너스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기준 함수율이 다 15%냐? 그거 아니고요. 매변은 15. 찰변은 13. 분질미는 14. 자, 여기에 맹류 13이고요. 밀보리. 그런데 귀리 실종됐고요. 25년도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죠. 13이겠죠. 자, 밭작물의 콩, 팥도 함수율 조사를 해요. 그럼 여러분은 매, 분, 콩, 팥, 찰밀보리 귀리까지 하시든 15, 14, 13 이거예요, 이거. 표본구간 작물 중량 합계, 이게 표본구간의 유효 중량. 얘를 이제 면적으로 나누면 끝나는 거고요. 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바로바로 해볼까요? 자, 매벼. 여러분 이제 매벼면 85 남는구나. 0.85를 기억하세요. 물론 이제 15를 뭐 저런 거 쓰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계산할 때. 평년 수확량이 제곱미터당 0.6. 제곱미터당 제시되면 땡큐. 기탐이 있네요. 그럼 벌써 한 덩어리 나왔죠. 수확량 한 덩어리 200 곱하기 0.6. 기타민은 피해 없이 계약자가 수확하는 것으로. 자, 조사 대상 면적과 나와야 되겠네요. 조사 대상 면적이 1000인데 작물 중량이 나왔어요. 7% 로스 나서 93만 인정돼요. 자, 내가 조사한 함수율이 20%예요. 그럼 80 남아요. 매변이니까 85가 남아야 되는데 수확량이 좀 줄겠네요. 표본구간 면적 합계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 0.35. 이게 조사 수확량이에요. 자, 얘 이름을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이라 하는데 여기 있네요. 네. 과거에는 밭작물도 똑같이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 했었어요. 그러다가 밭작물은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둘 다 뭐 개명을 하든 말든 둘 다 유효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수확량 조사는 논작물이든 밭작물이든 이걸 어떻게 유효화 시키지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파 같은 경우는 80% 피해요? 20%만 인정.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어 또 뭐가 있을까요? 고구마 같은 경우 50% 피해요? 뭐 50% 인정. 이런 식으로. 네. 작물, 밭작물 가서 하고요. 수확량 2덩어리, 평수입평 대입하면 끝. 자, 표본조사 어렵지 않죠? 결과적으로 논 밭작물은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 구하면 끝인 거예요. 네. 우리 수량 요소도 했으니까 한번 여기 온 김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볼까요? 수량 요소는 표준 수확량이 제시가 돼야 되겠죠. 네. 여러분 공식 이해하세요? 이게 표준인데 이만큼 수확하는구나. 면적을 그래도 반영해 주자. 네.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보시고.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거 아니고요. 네. 기계 수확, 기계 탈곡. 이거는 밭작물에서 전수조사는 콩하고 팥만 가능하거든요. 그때도 똑같아요. 기계 수확 탈곡. 조사는 얘밖에 없어요. 함수율밖에 없어요. 일단 기계 수확 탈곡하면은 해당 농지 전체의 중량이 나와요. 근데 전체 중량을 내가 알지 못하겠대요. 그러면 톤백으로 막 이렇게 분류해 놨을 거 아니에요. 평균 무게
곱하기 톤 몇 포대인지 했더니 전체 조곡의 중량이 1000제곱미터, 아니 1000kg이 나왔어요. 자, 이건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로스가 없다. 반영 안 해줘요. 네. 여러분 얘는 결과적으로 보면요.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유효화하기 전에 제곱미터당 중량으로 보면 되죠, 뭐. 그쵸? 우리는 이게 많아가지고 아까 표본 조사할 때는 표본 구간 것만 뽑았던 거고. 그럼 얘는 로스 나는 거 없으면 뭐만 해주면 돼요? 유효화 시키려면 함수율은 똑같이 반영해 줍니다. 찰벽 87% 남는데 내가 조사한 게 15%래요. 85% 남네. 수확량 줄어들겠죠.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기타 및 면적의 수확량 더해주면 되고요. 끝. 전수조사. 너무 간단해요, 이거는. 찰별이에요. 87% 남는데 일단 써놓으세요. 내가 조사한 함수율 똑같네요. 88%. 아니 82%. 네. 남는 게 82%. 하지만 기준 함수율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하긴 뭐 암기를 하셔야 이 숫자가 나오니까요. 네. 수확량이 줄겠구나. 자, 어디였어요? 작물 중량 1000kg. 네. 기타미 200. 그 다음에 어디였어요?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네. 만약에 제곱미터당으로 제시 안 돼 있으면 평년 수확량 곱하기 나누기 실제 경작 면적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죠. 네. 구했으면 이제 평수미평 대입하면 끝인 거죠, 뭐. 평수미평 대입하면 여기 있네요. 네. 우린 지금까지 얘를 구한 거예요. 밭작물들은 콩팥, 기계수확, 탈곡 제외하고는 전부 다 표본조사예요. 그러니까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 구하면 게임 끝. 근데 논작물은 표본조사 못지않게 수량 요소 조사가 많이 나와요. 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병해충 단독 사고 시 아까 중요한 거 약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단독 사고 아니라도 만약에 미보상 사유가 병해충이라면 약관에 보상하는 병해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보다 표현이 많이 좀 정확해졌죠. 네. 그러니까 미보상 사유가 병해충. 근데 병해충 특약 가입했어? 그럼 안 하시면 돼. 더 정확하게는 7개 중 하나의 병해충이 돼야 되겠죠. 네. 만약에 전혀 다른 엉뚱한 병해충, 그럼 미보상 사유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럼 논작물 이 과목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 과목 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확 건드려 버렸네요. 다 끝났고, 다음 시간에 이 과목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지금 하신 거 다 차근차근 정리해 놓으시고요. 기준함수율 같은 거 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